안녕하세요. 오늘은 풀체인지가 아닌가 할 정도로 외관을 확 바꾸고 돌아온 신형 K8이 구형 모델과 비교했을 때 달라진 점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드리고 변화에 따른 가격 변화와 이 차량이 가진 가성비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본 영상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K8의 이번 페이스리프트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변화는 차량 전면부의 디자인 변화입니다. 구형과 나란히 두고 비교해 본다면 그 차이는 너무나 쉽게 나타납니다. 특히 구형의 흰색 모델의 경우에는 마치 눌린 돼지코 느낌이 많이 나서 불호가 많았던 것을 기억하실 텐데 이번 신형의 전면부는 기아의 패밀리룩을 완벽하게 구현하여 그동안 외면했던 소비자들의 관심을 끌어모으는데 크게 성공했습니다. 2023년 판매량을 경쟁 차종인 현대 그랜저와 비교해 볼 때 그랜저는 작년 한 해 동안 6,300대 정도 판매가 되었고 전체 순위에서 3위를 차지했지만 구형 K8은 총 판매량이 1,200대 채가 되지 않았습니다. 말 그대로 경쟁 차량이라고 말하기 어려운 실적이었는데 이는 분명히 익스테리어 디자인과 그랜저가 지난 30년여간 지켜온 차량의 명성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 페이스리프트를 통해서 분위기가 반전하고 있다고 확실히 느껴집니다. 기아 입장에서는 그랜저를 잡기 위해 선택지가 많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이번 변화를 통해서 주목할 만한 시도를 한 것이 두드러지기 때문에 오늘 영상에서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디자인의 획기적인 변화입니다. 우선적으로 답답해 보이기도 했던 마른 모형 그릴을 과감히 탈피해서 기아의 패밀리룩인 세로형 헤드램프로 변화를 주면서 준대형 세단다운 화려하면서도 세련된 디자인이 적용되었습니다. 두 번째, 새로운 휠 디자인을 선보였습니다. 휠 또한 기아의 EV9과 비슷한 느낌이 나는 형태로 변모가 되어 이전 모델과 비교할 때 훨씬 더 미래지향적인 휠 디자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차량 실내에 9개 설치했던 에어백을 10개로 늘려서 탑승자의 안전을 더욱 강화했습니다. 측면 추돌 시 발생할 수 있는 운전자와 조수석 동승자의 충돌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해주는 에어백으로 앞좌석 센터사이드 에어백이라고 부르며 이는 유럽에서 의무장착 상황이기 때문에 유럽의 기준에도 부합되는 변화입니다. 네 번째, 주차 시 측면부의 거리를 경고해주는 측방 주차 거리 경고 옵션의 추가입니다. 기존의 전면과 후면에만 작동하던 것을 이제는 측면까지 감시할 수 있도록 옵션을 강화했습니다. 이 옵션은 세단을 주차할 때 놓칠 수 있는 측면의 접촉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바람직한 변화라고 보여집니다. 이 옵션은 세단을 주차할 때 놓칠 수 있는 측면의 접촉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바람직한 변화라고 보여집니다. 다섯 번째, 지능형 헤드램프 적용입니다. 이 옵션은 고급 브랜드인 제네시스에만 적용되어 있는 옵션으로 어두운 거리에서 야간에 운전할 때 설정해두면 앞쪽의 상황에 따라 상향등으로 바뀌었다가 앞쪽에 차량이 나타나면 해당 차량 운전자에게 방해가 되지 않도록 자동으로 해당 영역을 비추는 램프를 소등해주는 기능입니다. 이 옵션을 사용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불빛이 자동으로 조절되기 때문에 상향을 올렸다가 내렸다가 하는 번거로운 조작을 하지 않아도 되는 현재는 현대 그랜저에도 적용되지 않는 고급 옵션의 사양입니다. 여섯 번째, 에르고 모션 시트를 동승석에도 적용했습니다. 에르고 모션 시트 또한 고급차에만 적용되는 옵션으로 승객의 착좌감을 높여주고 장거리 운행 시에도 피곤함을 덜 수 있도록 설계된 옵션으로 이 옵션이 없는 차량을 타시다가 이 옵션을 한 번이라도 사용해보신다면 거주성에서의 평점을 아주 높게 줄 만큼 확연한 차이가 있는 옵션입니다. 이 옵션은 기존 운전석에만 적용이 되었다가 이번 페리를 통해서 조수석에도 적용하는 시도를 했습니다. 일곱 번째, 콘솔 암레스트의 변화입니다. 기존의 틀에서 완전히 탈피하여 자외선 살균, 온열 기능이 들어가 있는 양문형으로 업그레이드했습니다. 이 옵션 또한 제네시스 G80 이상의 차량에 적용된 옵션이기 때문에 동급의 경쟁 차량과 비교했을 때 이번 K8의 페리가 얼마나 고급스러움을 추구했는지 느끼게 해주는 옵션입니다. 이 옵션은 분명히 그랜저를 능가한다고 보셔야 합니다. 여덟 번째, 스마트폰 충전 시스템의 변화입니다. 그동안 스마트폰을 한 개만 충전할 수 있었다면 신형 K8부터는 동시에 스마트폰 두 개를 충전할 수 있는 스마트폰 듀얼 무선 충전 시스템이 업그레이드되어 적용되었습니다. 아홉 번째, 서스펜션의 기술이 고도화되었다는 점입니다. 구형 모델에서는 프리뷰 기능을 갖추지 못한 옵션이 적용되어 판매되었지만 이번 페리를 통해서 프리뷰 전자 서스펜션을 적용하여 전방 도로 감시를 하면서 방지턱 등의 이슈가 발생할 경우에 자동으로 서스펜션의 텐션을 조절해주는 기능입니다. 이 기능 역시 주행 질감과 거주성 등에서 고객의 만족도를 크게 높이는 역할을 할 것입니다. 열 번째, 운전자 편의 기능입니다. 운전자가 핸들을 잡고 운행 중인지 더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그립 감지 기능, 차로 유지 보조 2, 빌트인 캠 2, 증강현실 내비게이션 적용 등으로 운전자가 이 차량을 운전할 때 느끼지 못한 부분까지 세심하게 감시하고 또 녹화, 녹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구형 모델과 비교했을 때는 어마어마한 차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영상에서 언급한 내용 외에도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의 고급화를 이뤄냈고 그로 인한 편의성도 매우 높아진 점도 주목해야 할 변화이기도 합니다. 이런 기본 옵션의 업그레이드 장착으로 인해 이번 페리된 K8 신형의 가격은 구형보다 더 인상되었습니다. 간혹 그랜저와 비교하여 가격이 너무 많이 올랐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 의견에 일부분 공감하면서도 오늘 영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기술적인 부분에서의 업그레이드를 고려해볼 때 그 인상분이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K8은 여전히 그랜저와의 가격 차이가 존재합니다. 가장 하이 트림의 경우 K8 3,782만원으로 그랜저의 최하이 트림과 가격 차이는 32만원에 불과하지만 그 가격 차이는 윗등급으로 올라갈수록 차이가 많아져서 노블레스 트림은 170만원, 시그니처는 210만원의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거기에 최고 등급의 차량 가격은 350만 원 정도로 크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K8 페이스리프트는 전체적으로 큰 그림을 그렸고 어느 정도 성공적인 변화입니다. 특히 디자인뿐 아니라 각종 기본 옵션 사양에서 그랜저를 능가했고 제네시스에 고급 옵션까지 추가되면서 경쟁력을 높였습니다. 거기에 동급 경쟁 차량들보다 여전히 저렴한 가격대로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가성비도 높은 차량입니다. K8 신형의 장기 렌트 가격을 예상해보자면 60개월의 무보증 무선납으로 계약할 경우 월 납입금은 54만 원 초반일 것으로 보여지며 같은 조건으로 할부 모의 견적을 진행했을 때 나오는 월 할부금 69만 원대에 비해서 거의 매달 15만 원 정도 저렴한 금액으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이 예상 가격은 가솔린 2.5 차량이기 때문에 고객님이 원하시는 트림과 옵션에 따라 가격은 차이가 있다는 점, 렌트비의 월 납입금 차이를 보여드리는 예시라는 점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아의 신형 K8 차량에 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이 글의 설명란에 있는 더보기의 링크나 고정 댓글에 남겨드린 링크를 통해서 상담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며 현명한 자동차 소비를 하시는 고객님들의 상담 신청을 고대합니다. 감사합니다.